네, 도파민 고갈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 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결국은 돈보다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이어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그 사람의 생활 양식과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무조건 많은 돈을 써야만 만족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개인차가 크다는 얘기고 결국 마음가짐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 속도와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꽤 시간이 지난 글이긴 했는데 작년 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산 30억으로 파이어 은퇴 가능하냐? 너무 적다. 이런 글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터무니없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통계적으로 보면 순자산 30억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20대는 0%, 30대는 0.1%, 40대는 0.6%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비율이죠. 그러면은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너무 계속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사고방식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ETF는 하나도 섞지 않고 S&P 500 ETF 그 부만 가져가도 연배당률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려 순자산이 30억씩이나 되면은 부만 사도 1년에 배당이 세전으로 3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조금만 전략을 섞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30억 중에 이제 5억 원만 커버드 콜 ETF에 넣으면은 연배당이 커버드 콜 ETF에서만 5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역시나 세전 기준이고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25억으로는 충분히 아주 안정적이고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성장성도 엄청날 거고요. 근데 왜 그런 글들에서 이제 30억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집을 소유를 해야 된다. 내 자가가 어디에 있다. 나는 어디 산다. 만약에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경제적 자유의 문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30억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30억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경제적 자유, 그리고 파이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주식 자산으로 10억 원만 쌓을 수 있다면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에 따라서 충분히 은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말하는 파이어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 뭐 비싼 차, 과시적인 소비를 이렇게 전제로 하는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만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한 분들한테는 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경제적 자유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